너무 쉬워서 질문할 게 없어? 오성은? 그렇진 않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378번? 8번? 378. 378은 우리가 이제 뭐로 푸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냐면 그 부분합으로 푸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어요. 뭐로 푸는 게 가장 쉽다고요? 부분합. 그러니까 AN이 등비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부분합도 그럼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 되겠어. 지금 SN이 10이라고 했고요. S의 EN이 뭐라고 했냐면 3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A가 1부터 AN까지는 지금 10인 거예요. AN 플러스 1부터 AEN까지는 합은 몇이 되는 거냐? 그러면 2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가 곱해진 거죠? 2가 곱해진 거죠? 그럼 당연하겠지만 AEN 플러스 1부터 A3N까지는 얼마가 될 것인 걸 알 수 있냐면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4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S3N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S3N은 당연하겠지만 얘네들 다 더하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래서 10 더하기 20 더하기 45를 통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인 거죠? 70.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많아졌어, 좀. 예를 들어서 뭐 S 한 9n까지 구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등비수열에 합공식을 쓰시면 되겠어요. 얘를 초항으로 보고 얘를 공비로 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부분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많이 간다 그러면 뭐 3개 정도는 뭐 굳이 우리가 뭐 이거를 합공식까지 쓸 필요는 없겠지만 뭐 문제도 뭐 9n이 갈 수도 있고 뭐 10n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럴 때는 이제 그 등비수열 합공식 쓰는 게 더 빠르겠죠. 다 더하는 것보다. 뭐 노가다 하는 것보다. 이 방식이 제일 쉬워. 부분합으로 구하는 게 제일 쉬운 거고 만약에 부분합으로 안 구하게 되면 뭐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SN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N이라는 건? 계산 안 할게요. R 빼기 1분의 초항의 R의 10승 마이너스 1이 R의 n승이죠? 미안해요. R의 n승 마이너스 1이 이게 10인 거고 그 다음에 S2에는 R-1분의 A의 R의 2n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I 값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S3에는 R-1분의 A의 R의 3n승 마이너스 1이니까 얘 R의 2n승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인수분해되는 거죠? R의 n승 더 마이너스 1하고 R의 n승 플러스 1.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한 번에.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되죠? R의 n승 마이너스 1하고 R의 2n승 더하기 R의 n승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계산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부분합은 얘가 제일 간단해요. 뭐 굳이 우리가 복잡하게 풀 이유가 없겠죠. 아니 복잡하게 풀 거예요? 아무도 복잡하게 풀 사람 없죠? 이게 맞다요? 응. 요거? 요거? 여기 있는 거? 요식? 합차!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똑같은 거지. 합차! 이것도 세제곱 차. 합차에 그냥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생각하면 되잖아.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가지고. 똑같은 거라고 하면 돼. 이게 RN의 제곱이고, 이거 RN의 세제곱이잖아.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비수열은 인수분해랑 엮어질 수 있다. 뭐, 요건 계산 안 할게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나옵니다. 계산하면. 요게 이제 제일 쉽다라고 생각. 그래도 모르면 갖고 오시고요. 또 뭐가 안 될까요? 우리 오송은 잘 풀고 있어? 망했어? 응. 어디부터 망했어? 응. 유형 7번부터. 응. 불러봐. 385? 오, 많이 풀었어. 우리 유준형이 공부 좀 하는 모양인데 요즘. 원래 것과 관계없이 우리 유준형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나도 요즘 월드컵 관심 없어서 뭐가 카톡으로 뭐 와있기를 봤더니 뭐 내일 11시에 어디랑 하더라? 체코였어?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뭐 내일 11시에 돼서 하는구나. 자, SN은 이렇게 줬어. 자, 얘를 보자마자 우리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는 무슨 수열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보자마자 등차 수열인 걸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SN이 N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2차식인 거 보자마자 AN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게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상수항이 없잖아. 얘는 초항부터 뭐를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초항 어떻게 구하죠? n에다가 뭐 대입하면 나와? 초항은? 1 대입하면 나오니까 3 빼기 2니까 초항이 1이에요. 공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여기다 몇 배 주면 된다 했죠? 여기다 몇 배 주면 된다 했어? 2배 하면 된다 했죠? 2차 한계에서 2배 하면 공차가 일반으로 나와갔죠? 뭐 SN에서 SN-1 굳이 안 빼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그런 시간도 아깝다 안 아깝다? 아깝다. 원래대로 했다면 AN은 SM 빼기 SM-1에서 구해야 됐겠지만 또 빨리 하는 거 알려줬죠? 그 다음에 초항은 S1과 같다라 해서 이제 구해야 되겠지만 이게 일반항과 수열의 합차의 관계식인데 요거 말고 그냥 이렇게 구할게요. 그럼 이제 AN은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6이 되는 거니까 6의 빼기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개수 얘가 AN이 6n 빼기 5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자, 얘는 이제 1차 부등식인데 연립 1차 부등식이 되겠죠? 아닌가요? 일단 뭐 5로 다 더해줘. 그다음 뭐로 나누죠? 6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n의 값의 범위는. 요건 2.xx인 것 같고 여기는 얼마냐? 7.xx 같으니까 n은 3부터 어디까지 가능하죠? n은 3부터 7까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개수는 뺀 다음에 a 더하면 되니까 몇 개가 되는 거죠? 5개가 되나요? 뺀 다음에 a 더하면 되니까. 됐어? 어려워? 결론은 이건 이 문제는 일반항 구하는 문제지. 수열의 합조 쓸 때 일반항 구해라. 그러니까 내가 수열 문제는 다 궁극적으로 못 찾는 문제라고 했죠? 일반항과 수열의 합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닌가요? 다른 게 없어요. 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성원이 이제 몇 번째부터 망했냐면 유형 8번부터 망했다고 하는데 원리학계도 조금 설명을 해주긴 할게요. 선생님이 유형 7번부터 374번부터 망했다 이거죠. 374번을 첫째 줄이 하나 있고 둘째 줄이 있잖아. 1, 2, 3, 4. 여기에 보면은 네모 2, 4가 있겠고요. 세 번째 줄에 뭐가 있죠? 네모 2, 4를 그냥 쓸게. 네모 몰라. 2, 4, 네모.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곱해져서 2K, 4K. 여기 뭐가 되겠냐? 오른쪽 가면 2배 나눠 있잖아. 여기가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2 곱했으니까? K. 그럼 여기는? 왜 마이너스야? 2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야, 등비수열인데. 여기는 뭐가 되겠어? 8K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는 K 곱해진다 그랬고, 이렇게는 다 20 곱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장 작은 수를 A래. 가장 작은 수는 누구야? 세 번째 줄에서. 얘겠지? 얘가 가장 작은 수야? 맞아, 맞아. 2배씩 커지고 있으니까 얘가 가장 작겠죠? 그 다음 또 K 곱하면 얘 뭐 돼? 2K 제곱, K 제곱, 4K 제곱, 8K 제곱. 그 다음 뭐 되겠냐? 2배 하니까.
16K제곱. 얘가 바로 뭐야? B야. 가장 큰 수. 얘가 B야. 얘가 A고. 가장 세 번째 줄에서 가장 작은 수 A. 둘이 곱하면 A랑 B를 곱했대. A 곱하기 B는 2분의 K 곱하기 16K제곱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은 8K 세제곱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64래. 그럼 K 세제곱은 8로 나누니까 8이 되겠고요. K는 몇이 된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 다 양수 이제 음수만 안 곱하면 뭐 계속 커지겠지 뭐. 0조기까지만 안 곱하면. 그 다음에 375번은 여러분들 뭐 활용 문제인데 한 번 통과할 때마다 불순물의 양이 19%씩 줄어든다고 했잖아. 그럼 남는 게 얼마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19% 줄어든다는 얘기는 한 번 통과할 때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불순물의 양을 대문자 뭐 A라고 볼게요. 그냥 A. 한 번 통과했어. 한 번 통과하면 얼마가 되냐? 얼마가 되죠? 한 번 통과하면 19%가 줄어들어. 그럼 얼마가 불순물이 남는 거야? 81. 100분의 81A가 남는 거죠. 한 번 통과하면 불순물이. 한 번 통과할 때마다. 또 한 번 통과하면, 두 번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번 통과하면 100분의 81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또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R이구나, R. 잠깐만, 100분의 81은 R이에요, R. R10 곱해진다고 할게요. AR, AR 제곱. 그래서 6번을 통과하게 되면, 만약 3번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번 통과하면. 3번 통과하면 AR이 세제곱이 되는 거고, 6번을 통과하면 뭐가 되는 거야? 6번을 통과하면 AR의 6승이 될 건데, 이렇게 됐어요? 이 6번 통과한 게 19%가 줄었다고 했으니까, 요게 뭐랑 같냐면, A 곱하기 100분의 81이 된다는 거죠. 불순물의 양이 19%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R의 6승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100분의 81이다. R의 6승이 뭐가 된다고요? 100분의 81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구하랬지, 문제에서? 3번 통과한 다음에의 불순물의 양. 요거 구하라는 거지. 몇 프로인지. 맞아, 안 맞아? 그럼 R의 흡수에서 R의 세제곱 가면 요거 구하는 거잖아. AR의 세제곱인데 A 곱하기 R의 세제곱은 요거 뭐 하면 돼? 2분의 1승 하면 되잖아. 그럼 R의 세제곱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2분의 1승 하면 10. 이거 2분의 1승 하면 몇이죠? 9? 그럼 R의 세제곱은 10분의 9가 되는 거예요. 100분율을 나타내면 100분의 90A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몇 프로가 남은 거죠? 처음에서 몇 프로 남은 거죠? 100분의 90이니까? 아니, 몇 프로 남았어? 90% 남은 거지. 줄어든 거 구하는 게 아니라 불순물의 양의 90%가 남아있지. 요게 37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활용들 뭐 가끔 나올 수 있겠죠? 여기 다 망했어? 네. 그 다음에 지금 안 풀고 있고. 자, 원리합계 문제를 잠깐만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한테 원리합계. 나온다는 학교가 또 있으니까. 안 낼 것 같은데. 왜 끝내 해줬다고 해가지고. 괜히. 그 돈은 불변이야, 변하냐? 돈의 가치는? 변하죠. 돈의 가치가 변해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초말과 말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초말로 많이 나오는데 초에 입금을 해. 매월 초에.
다음에 매월 초에 입금을 해서 언제 찾냐면 12월 말에 찾아. 그러니까 1월 초에 입금하고 2월 초에 입금하고 3월 초에 입금하고 쭉 가다가 11월 초에 입금하고 12월 초에 입금하고 그 다음에 언제 찾나고? 12월 말에 찾아요. 이때 내가 그냥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을 넣을 때 이때 A를 집어넣고 또 이때 A를 집어넣고 또 이때 A를 집어넣고 또 이때 쭉 가다가 A를 집어넣고 이때 A를 집어넣을 건데 그리고 이때 찾는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 A라는 돈이 1월 초에 넣었던 A라는 돈이 A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개월이 지나가냐면 1월 초에 넣어서 12월 말까지 가면 12월이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게 돈이 불어 안 불어? 불어요. 돈이 푼다고 안 푼다고요? 푼다고요. 잘 봐. 이거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이게 몇 개월 동안에 받는 거죠? 이자를? 12개월 동안 받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이자율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 여기 몇 프로 넣었냐 이자율을 1%라고 했지. 월 이자율이 1%야. 그러면 공비가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R이 되는데 이 R도 뭐로 써야 되냐면 100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100분의 R이 바로 공비가 돼요. 퍼센테이지로 주면 그러니까 1%라고 주면 여기다가 1이 들어가면서 1.01이 나와요. R을 1이라고 주면 1.01이 나오거든. 이게 공비인 거야. 그러니까 매달마다 저 정도에 얼마가 쌓이는 거야? 이자가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 부자 돼요. 달에 1%면 엄청나게 센 겁니다, 지금. 1년이면 대략 12%가 넘어가는데 겁나 세죠? 12%. 그러면 잘 보세요. 얘 돈은 한 달이 지나갈 때마다 이게 쌓여요. 1.01을 곱해줘야 돼.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얼마 곱해줘야 돼? 1.01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한 달이 지나가면 A 곱하기 1.01이 되겠고요. 또 한 달이 지나가면 A 곱하기 1.01을 몇 배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오면 뭐가 되냐? A 곱하기 1.01의 12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초에 넣었던 돈은 이 12월 말에는 이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변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몇 개월 동안 이자가 쌓이죠? 총 2월 초에 넣었으니까 11개월 동안 이자가 쌓이니까 얘의 가치는 A 곱하기 1.01의 몇 등이 되는 거야? 11승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 곱하기 1.01에 10승이 되겠고 얘는 12월 초니까 2개밖에 못 먹지. 제곱. 얘는 마지막 거는 A 곱하기 1.0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초말에 집어넣게 되면 결론은 이게 등비수열인 걸 알죠.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초항과 공비랑 뭐가 중요하죠? 항의개수. 근데 초항을 봤더니만 누가 초항이야? 지금 보니까 얘가 초항입니다. 공비는 뭐가 되겠죠? 공비는 1.01이 되겠고요. 항의개수는 총 몇 개겠냐? 12번 넣었으니까. 항의개수는 총 몇이 되는 거야? 12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초항이 조금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A 곱하기 1.01이 되겠고요. 공비는 1.01이 되겠고요. 항의 개수는 12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통해서 원리 합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란 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처음에 집어넣은 돈이랑 다음에 집어넣은 돈이랑은 이때 봤을 때, 이 12월 말에 기점에서 봤을 때는 돈의 가치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핵심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자를 받고 싶으면 어디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되죠? 우리 보통 은행에 넣으면 되겠죠? 네가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그럼 내가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돈이 줄어드는 걸까? 돈이 늘어나는 걸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특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빠르게 될 때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이율을 확 올리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물가가 한 번에 올라가면 좀 문제가 생겨요. 요게 이제 그러면 요 문제의 답은 381번의 답은 그럼 어떻게 되죠? 382번의 답은 이게 381번이죠? 얘의 답은 R 빼기 1.01 빼기 1분의 초항은 A 곱하기 1.0이니까 1.01A 그 다음에 1.01에 몇 승이 되는 거야? 12승 빼기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01에 24승을 뭐라고 줬냐면 문제에서 1.01에 24승을 뭐라고 줬죠? 뭐라고 줬죠? 문제에서 1.27 100분의 127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1.01에 12승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몇 승을 하면 되죠? 2분의 1승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1에 12승은 100을 2분의 1승 하면 몇이 되죠? 루트 씌우면? 왜 안 나오냐? 10, 127, 124 아니었니? 127이네? 야, 127은 어떻게 되냐? 성훈아. 완전 대곱수 아니지 않냐? 왜 127 줬어, 근데? 줄 수도 있죠. 계산하기 되게 어렵게 줬네요. 왜 이렇게 그지같이 줬죠? 아, 이거 2년 동안 넣었네. 2022년 12월 말까지. 문제가 2022년 12월 말까지네. 그러면 총 몇 번 들어가는 거냐, 이게? 이거 24번 들어갑니다. 항해 개수가 24로 바뀌어요. 요게 12가 아니라 24가 돼. 2년 동안 넣어서. 딴 건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24가 맞았어요.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거 집어넣으면은 이게 0.01이죠? 100을 곱하면은 101A에다가 1.01이 24승이 1.27이니까 1.27에서 1을 빼면 0.27이죠? 101 곱하기 A에다가 0.27을 곱합니다. A가 원래 몇이었냐? A가 처음 돈이 얼마야? 몰라? 100만원. A가 몇만 원이었다? 그럼 요거 100 곱하면 몇이 되냐? 10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100 곱하면 27이 되겠죠? 그럼 27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원리합계가 결론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연결되겠고, 잘 보세요. 초에 넣어서 말에 찾으면 초항이 바뀌어. A 곱하기 R이야. 초에 넣어서 말에 넣으면 초항이 어떻게 된다고? A가 아니라 A 곱하기 R이라. 이게 A 곱하기 R이 돼요. 1 플러스 R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항의 개수는 채면 되겠고, 공비는 뻔하기 때문에, 이율이기 때문에, 그거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말에 집어넣잖아? 이게 지금 초말이거든? 초에 넣어서 말에 찾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말에 집어넣잖아, 말로 집어넣으면은, 말말이 되면은, 마지막에 넣은 게 이자가 붙을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초항이 그냥 A가 돼. 그러니까 이게 초말일 경우에는, 초말하고 말말을 좀 비교해야 돼. 초말은, 초항이 한 번 이자가 붙는 거야. 이해돼서? 근데 말말은 똑같은데, 봐봐. 이게 지금 초말 문제인데 만약에 말말이 됐어. 어차피 다 초항 공비 찾아가는 거야. 초항이 뭐가 되냐면 말말은 초항이 그냥 A가 되는 거야. 이자가 붙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공비는 당연하겠지만 똑같아. 말말이 돼도 공비는 뭐가 된다? 1.01, 1 플러스 100분의 R.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그래서 말말이 되면 뭐만 바뀌냐면 초항만 바뀌어요. 그러면 382번 풀 수 있겠냐? 말말 문제인데.
382번. 말말 문제입니다, 이거는. 초항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말말 문제야, 말말 문제. 말에 넣어서 말에 찾는다는 거야. 초에 넣어서 말에 찾는 건 초말 문제라고 부르고, 우리가. 말말이냐, 초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382번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말말 문제예요. 말에 넣어서 말에 찾기 때문에. 자, 그러면 초항은 뭐가 되겠니? 초항 뭐가 되겠어? 우리 보통은. 얼마씩 넣는다 그랬어? 어? 얼마 넣는지도 한결도 못 봐, 이제. 어? 얼마 넣는데? 그래, A가 초항이 되는 거야, 그냥. A가 초항이 되는 겁니다. A 만원. 왜냐면 이자 붙을 시간이 없어, 말말이기 때문에. 이해됐냐? 그 다음에 이제, 공비는 뭐가 되겠냐? 공비는 뭐가 되겠어? 연이율 4%니까. 공비는 뭐가 되겠어? 연이율 4%니까. 몇이야? 1 플러스 100분의 4잖아. 아니야? 4%면 1 플러스 100분의 4니까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1.04가 됩니다. 어려워? 그 다음에 몇 번 집어넣어야 되죠? 10년대까지 넣는 거니까 몇 번 넣어야 돼? 항해 개수 몇 개야? 몇 번 넣어야 돼? 몇 개? 10번 아니야? 10년째까지 넣는 거니까? 아니, 너무 어려워? 이거 어려워? 그럼 이제 합공식 쓸게. 합공식 쓰면은 1.04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에다가 1.04의 10승 빼기 1이 얼마가 돼야 되죠? 이게 총 얼마가 된다 그래서? 얼마 모은다 그랬죠? 총 합이 얼마가 돼야 돼? 600만원. 이게 600이 되어야 될 때 무슨 값을 구해라? A 값을 구하시오. 요 문제야. 그러니까 결론은 못 찾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등비실 합이니까. 초항 누구, 공비 누구, 항해 개수 뭐. 이게 변형된 문제가 원리학계 문제가 되는 거지. 어차피 찾는 거랑 똑같아.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등비시설의 합이니까 그거 찾아가는 문제인데 원리학계 바뀐다. 그럼 1.04 곱하기 10승은 뭐라 줬냐? 얘 뭐라고 했죠? 1.48. 그럼 A고 밑에는 0.04가 되겠고요. 1.48 했으면 0.48이 되겠죠? 이거 약분되면 몇이냐? 이거 12A가 되겠죠? 보여 안 보여? 12A가 뭐가 돼야 되는 건 결론은 600이니까 A는 얼마가 된다? 50만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원리학계 문제. 그러니까 등비시설의 한 문제의 응용이라고 보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찾는 건 다 똑같아. 초말이냐, 말말이냐에 따라서 초항이 좀 바뀌어요. 그것만 좀 조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풀어보시고 이제 백양고등학교 친구들은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슬픈 이야기지만